엄친아.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엄마 친구 아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겠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도 1등 했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또 반장 됐다더라. 그 정도로 엄친아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부턴가 우린 모든 걸 잘하는 완벽한 캐릭터를 엄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친아라 불리는 이 인간들은 공부는 기본이요, 운동, 예체능을 섭렵했을 뿐 아니라 키는 크고 얼굴까지 잘생긴 그야말로 남부러운 것 없는 놈들이었어요. 삼국지에선 바로 사마사가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사마의 장남 사마사는 약관의 나이 때부터 천하의 기재라 평가받을 정도로 평범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때 조조가 아들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신동이었던 하한은 사마사에게 사물의 징조를 엿보아 천하 대사를 이룰 만한 인물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게다가 문화하여 풍채가 있었다는 기록에서 보듯 비주얼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가문도 좋겠다. 사마사는 관직을 시작한 이래 승진을 거듭했는데 특이하게도 진작부터 위나라에 대한 충심이 개뿔도 없어 고평릉 사변의 실질적 주도자로 지목받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서에 의하면 동생 사마소는 전날이 되어서야 아는 바람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고 아비인 사마이마저 병사들이 모인 걸 보고 얘가 결국 사고 치는구나 라고 했다고 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게 사마사는 이미 자신의 부인 하후씨를 독을 먹여 살해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위나라의 대들보인 하후연의 여동생이었던 게 거슬렸던 거죠. 이렇게 빈틈을 용납하지 않고 과단한 성격 때문에 정작 훗날 진왕에 오른 동생 사마소는 형 사마사가 살아있을 땐 평범하다 못해 어수룩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얄궂게도 밥상을 다 차려놓고선 얼굴에 난 혹이 터져 47세에 사망하고 말았지만 뒤를 이은 사마소는 엄친아였던 형에게 경외감이 있었는지 천하는 형님의 천하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소설 삼국지연의에선 제갈량과 주유라는 두 사기 캐들 사이에 껴 양민 취급이나 받지만 실상 노숙의 정체는 두 사람 부러울 게 없는 엄친아였습니다. 일단 노숙은 이름과는 딴판으로 태생부터 대단한 금수저였어요. 부유한 호족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했던지 젊은 시절에 주유가 뭐 맡겨놓은 것처럼 군량미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은 그런 주유에게 창고 하나를 다 까 3,000곡을 지원해줬어요. 원체 베푸는 걸 좋아해 명사들과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인기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순간이었죠. 이뿐 아니라 노숙은 체구가 사내답고 훌륭한 데다 검술, 기마술, 궁술에 모두 능해 온 집안이 노씨 가문의 인물났다며 크게 고무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일가가 원술의 부하들에게 쫓길 때 화살로 방패를 꿰뚫어 쫓아낸 일화는 시종일관 얼타던 연희의 모습과 딴판이라 할 수 있죠. 이후 노숙은 주유의 설득으로 동호에 임건하게 되었는데 정세 파악과 비전 정립에 누구보다 뛰어나 손권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선은 주유 이후 노숙이 최고의 인물이라 평하며 다른 이의 배나 되는 총명함을 갖고 있었다고 했고 주유 또한 자신의 후임으로 노숙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더랬죠. 적이 가까이 있으니 응당 훌륭한 장수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노숙은 지혜와 지략이 있어 저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니 그라면 제가 죽은 당일이라도 걱정할 일 따윈 없을 것입니다. 많은 방면으로 뛰어나 매사에 자신감 넘쳤던 노숙은 조조에게 항복할 뻔했던 송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바로 용기를 주입한 인물이었습니다. 허황된 말이나 근자감 없이 명확한 비전으로 자신의 군주를 감화시킨 인물 노숙, 그야말로 옳게 된 엄친아 아닐까요? 사세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명문 원가의 후예 원소는 삼국지에 가장 먼저 등장한 엄친아라 할 수 있습니다. 원소는 젊어서부터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평판을 들었는데 용모 또한 단정하고 위엄이 넘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모방했다고 해요. 이처럼 셀럽 대접을 받은 건 그의 어머니가 노비였다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인 원술이 원가의 적자였음에도 낙양의 한귀라고 손가락질 받은 데 반해 원소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차세대 재능으로서 당당히 대접받은 것이죠. 특히 원소의 명성을 크게 높여준 두 가지 사건 중 첫 번째는 신부와 의모의 3년상을 연달아 지낸 것이었습니다. 원소가 명문가의 얼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은 중원에서 대단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3년상 중엔 고기도 못 먹는 금욕된 삶이 강조되는 만큼 원소의 정신력과 피지컬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소재를 폐위하려는 동탁 면전에서 칼을 뽑고 천하의 힘 있는 자가 그대뿐인 줄
진출하시오! 라고 일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깨끗한 청년 이미지였던 원소의 상남자스러운 모습은 그의 인기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죠. 이런 행보로 인해 원소는 조조, 손견, 도겸, 공손찬 등 심상치 않은 뉴페이스들이 대거 튀어나온 난세에서도 가장 멀찍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반동탁 연합의 맹주였으며 기주목일 땐 여포, 유비 같은 군웅들도 몸을 의탁했고 헌재를 옹립한 조조조차 원소 눈치를 보느라 진땀 뺄 정도였어요. 후한서에 의하면 원소가 죽자 저잣거리엔 눈물과 통곡이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모상을 치르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원소에 대한 평가에 상당히 인색한 편이었지만 그가 쌓은 커리어 그리고 중원에서 쌓아올린 독보적인 명성과 인기는 분명 모든 군웅에 엄친아라 불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사마사는 딸을 5명이나 낳아준 자신의 와이프를 독살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죠. 노숙은 형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유비에게 끌려다닌 걸 손권도 아쉬운 점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군웅이 될 것처럼 보였던 원소는 조조와의 전쟁에서 이해 못할 똥보를 연거푸 참으로써 스스로 불알 친구의 제물이 되고 말았고요. 하지만 주유는 어떤가요? 물 위에서 조조의 대군을 불살라버린 지략, 백성들이 주랑이라 부를 정도로 잘생긴 얼굴, 자신의 안티였던 정보마저 감화시킨 인품, 여기에다 술 취한 상태에서도 악사가 곡조를 틀리면 바로 알아차릴 만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고 아내는 절세 미녀인 교공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났으면 사람이 좀 재수없어도 이해할 것 같은데 쓸데없이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을 제갈량의 재능을 시기하는 살리에리 같은 인간으로 묘사한 건 나관중의 뇌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유는 제갈량을 시기하긴커녕 올돌골의 지력만큼도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갈량을 처음 만났을 때 주유는 데뷔한 지 15년이 다 되어가는 강동의 대도독이었습니다. 그에게 제갈량은 떠돌이 군주가 보낸 사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주유가 살아있는 동안 유손연합은 제갈량이 아닌 100% 주유의 설계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주유에게 굳이 깔거리를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40을 못 채운 그의 수명과 최고의 엄친아였으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은 패급이었다는 점 정도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유라는 인물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삼국지를 넘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엄친아, 그것이 주유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잘못 보신 거 아니고요. 저는 삼국지 최고의 엄친아는 조비라고 생각합니다. 엄친아란 모름지기 모든 방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재수없을 정도로요. 사마사, 노숙, 원소, 주유, 능력과 외모를 모두 갖춘 정말 재수없게 잘난 놈들이죠. 그런데 저는 조비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째, 조비는 무려 조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일한 형인 조왕이 약관의 나이에 전사하면서 장남신분으로 위나라의 태자가 되었습니다. 가후 같은 식자들이 조식 대신 조비를 지지한 건 그냥 그가 장남이기 때문이었어요. 둘째, 전략 전술의 통달에 천하의 유비가 패망할 걸 정확히 예언한 적 있습니다. 조비는 유비가 이릉에서 친 진을 듣고 그 양반 병법을 너무 모르네, 곧 대패했단 소식이 들리겠어 라고 말했는데 이는 정확하게 실현됐습니다. 하필 아버지 조조를 상대로 영토를 빼앗은 유일한 사람 유비가 하필 조비 말대로 졌다는 거예요. 더 빡치는 건 정작 지는 어디 가서 한 줌이라도 되는 영토 하나 매서운 적 없다는 겁니다. 족과 오가 싸울 땐 구경만 하더니 끝나니까 쳐들어갔다 3번이나 망신을 당했죠. 셋째, 욕망의 화신이자 미친 보물광이었습니다. 조비는 거의 보물 모으려고 황제가 된 사람 같았어요. 조정의 대신 종류의 옥대를 강탈하다시피 가져왔고 손권이 보낸 조조의 조문사자에게까지 보물 타령을 할 정도였어요. 그 덕인지 조비는 미녀도 역대급으로 많이 보유한 황제였습니다. 견씨, 설령운, 과교왕까지 정말이지 복 터진 놈이었죠. 초등 때부터 삼국지를 좋아했던 저는 당시 삼국지 만화와 삼국지 게임에 빠져 공부를 등한시에 부모님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필연적으로 온갖 동네 엄친아들과 비교를 당해야 했고 이때의 분노는 제가 오늘날 구독자를 3만 명이나 모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엄친아의 가장 큰 조건이 얼마나 재수없는 놈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조비를 삼국지 최고의 엄친아로 선정한 것이 납득되시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